자, 오늘 11월 21일이네요. 벌써 11월이 거의 다 갔네요. 자,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얘기를 할 때, 해외 시장은 아마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해드렸는데, 유럽 시장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역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스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날 때쯤 돼서 다시금 좀 돌려내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후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호재로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도 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좋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항상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아직까지 소비를 꺾을 만큼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꺾이면은 당연히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글로벌 수요가 꺾이면은 미국 수요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자체는 일단 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면 중국이 이제 3월에 양해가 있죠. 양해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를 풀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그러면 3월 이후에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시장 안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3월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을 미리 이걸 갖다가 지금 어차피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적인 의견 자체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부분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택시장 붕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모기지 금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또 빨리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우려 두 가지가 지금 상존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번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얘기를 할 때 7%까지도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던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해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회원분들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이게 양봉이 떴네, 음봉이 떴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자꾸 전체 흐름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해 드렸죠. 여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을 일단 보입니다만은 음봉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살짝 60분봉 가서 보면 흐름 자체를 보시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아직까지 추세를 넘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 내일이라도 추세 한번 넘어서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달러 인덱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죠. 달러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항상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주가도 그렇고 모든 차트가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다가 변동성을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 변동성 안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방향성 잡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는 이제 상단 부분이 1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105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서 그냥 박스로 움직이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패턴까지 같이 엮어서 보자면은 주가가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락 직사각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상단 부분인 108만 돌파가 안 되면 하락 직사각형이 나오고, 이전에 하락했던 폭만큼 한 번 더 하락할, 그쵸?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여지 자체는 있으니까
그건 염두를 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하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을 해도 일단은 지지라인, 첫 번째 지지라인은 여기로 보고 있어요. 다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는 문자를 같이 보내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코스피 금일 양대시장 하락하고 있지만, 양대시장 조정 중이나, 코스피, 이건 봐야 됩니다만은, 반등 포인트. 코스피 반등 포인트는 2430포인트. 포인트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는 해 두시고,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마지노선은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반등 못하고 지금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걸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2400포인트가 마지노예요. 2400포인트가 마지노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2400포인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단기 추세가 전환되면 됩니다.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 추세가 안 보이니까 60분봉 들어가서 보면 단기 추세 보이겠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로는 일단 반등 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태고, 마지노선은 여기다. 그래서 2400포인트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만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면, 일단 시장은 다시금 어디까지 강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세 전환으로 일단 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단기가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전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가격과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래가 터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래 터진 가격의 저점이 깨지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오늘 뭐 약간 좀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반등 포인트는 지금 727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코스닥 반등 포인트. 반등 포인트는 727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금 종목을 급하게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코스닥도 오늘이네요. 오늘이 일단은 60분 봉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 단기 추세는 깨졌습니다. 코스닥 단기 추세 이탈이라고 채팅창 한번 칠까요? 거래소가 일단은 먼저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단기 추세 이탈로 양대 시장 모두 개별 매수는 자제합니다. 추세 저점 이탈하는 종목은 현금화, 일부 현금화, 양대시장 단기 추세 전환 전에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시장 모두 추세가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얘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조금 현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렇다. 2번. 우리가 종목들도 좀 팔고 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긴 했는데, 그 현금 만들어 놨는 부분은 일단 좀 들고 계시는 게 옳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뭐 무리는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시장 안에 시총 상위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거 보기 전에 환율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도 환율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아까 얘기를 할 때 양회가 끝나면 아마 공식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는데 지금 뭐 해외 시각으로는 중국이 그거보다 더 빨리 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율 차트를 보니까 조금 묘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추세 초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돌파를 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춘 가격을 다시 돌파하면은 일단 추세가 전환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 추세에서는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때가 보통은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안 좋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은데. 오늘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346원, 1346원 치시고 1337원? 1347원 정도 할까요? 47원 정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원화가 단기적으로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 생기고 원화가 약세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락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1347원까지도 위로 올라가면 상당 기간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시고 봐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매는 오늘 좋지는 않겠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요래 딱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뭐 전부 다 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재로는 797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요. 이거 이제 왜 수량으로 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으로만 보면은 이게 콜옵션, 풋옵션 매도 금액 자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게 좀 불확실해져요. 지금 보시면은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보면 이게 지금 콜옵션은 지금 거의 안 사고 있는 걸로 보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콜옵션은 거의 안 팔고 있는 걸로 보이죠? 풋옵션은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산다 판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쪽은 약간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계약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저번에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그 파생 쪽은 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계약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을 산다, 풋옵션을 산다, 미결제가 나온다. 미결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파생은 계약으로 본다. 채팅창 한번 칠까요? 그래야지 시장 분석이 제대로 됩니다. 참고하시고 외국인들 아까 우리 시장 환율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를 조금 사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였죠. 그렇죠?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은 아래쪽 그렇죠? 선물은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현 선물을 두 개를 동시에 볼 때는 이게 프로그램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사실은 조금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별로 관계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봅니다. 콜옵션은 지금 매도죠. 그렇죠? 콜옵션은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매도 그래프 그릴 수가 있고 풋옵션 매수하고 있으니까 매수 그래프 일단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합성 선물로는 일단 매도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은 아래죠. 주식 선물 아래죠. 달러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달러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장은 아래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다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은 항상 있어요. 올라오는 종목은 항상 있는데 종목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시장이 꺾인다라고 해가지고 종목이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시장이 꺾이면은 종목들 중에서 한 70% 정도는 조정이에요. 들었다 2번. 시장이 꺾이면 종목들 중에서 갈 종목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는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삼성전자는 지금 다 팔았죠. 그렇죠? 그렇다 1번. 삼성전자 다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행보를 좀 보니까 TSMC 쪽으로 이제 오렌 버핏도 뭐 투자를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ASML도 대만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대만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의 수혜. 그러니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예전에 추세가 처음 전환되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1번. 이때도 이제 추세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돌파를 한번 해주시고 돌파했던 가격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이 종목이 조금만 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300 정도로만 놓고 보셔도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일봉상으로 추세가 완전히 뭐 깨진 건 아니에요. 일봉상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거래가 지금 보니까 줄죠. 보인다 1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추세에서 반전을 하면 뭐 제가 시그널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다 팔고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기도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중국 모멘텀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관심은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지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기술적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를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근 타이밍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얘기할 때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아까 똑같아요.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다면 이 하락하는 추세 돌파하고 멈췄죠. 멈춘 거 보인다 1번.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때가 보통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파 못했고 이때가 돌파죠. 이때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차라리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모양이 지금 똑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가다가 한번 멈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 그때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습니까? 근데 삼성전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뭐가 애매하냐면 그 얘기 자꾸 해드렸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중국에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을 납품을 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단순히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이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도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왜냐하면 거기 소재라든지 재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국 기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 수출이 줄었다. 거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소재 뭐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기가 가장 첫 번째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산을 제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삼성전기가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자체는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뉴스를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따라서 조금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콩이맘님이 사탕 보내주셔서 사탕이 4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롯데케미칼. 여기 조금 묘하죠.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신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략할 생각 없어요. 아직은 공략할 생각 없고, 한 가지 더 묘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가지고 롯데케미칼이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그래요. 하이투자인 롯데케미칼이 증자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로 단기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 일단 하고 있고, 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사고 있죠. 그렇죠? 이상하게 사고 있어서 조금 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19만 1,5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한번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 관심 종목에서는 일단 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중공업 관련돼서 삼성중공업 오늘 전일 대비 한 72%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좀 조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 ST바이오센서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물량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추세로 매매를 할 때도 이 추세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질 때는 일단 물량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다시금 돌아서면은 팔았던 물량 다시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는 게 좋고, 크래프톤 오늘 조금 강세, 여전히 한 3.48% 정도 강세고요. 현대 로템 의미 없고요. 하이브 의미 없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한 종목은 크게 의미 자체는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은 전부 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한 1.9%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 염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지라인은 10만 4,500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물량 절반 정도 정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생겼습니다. 기존의 상승이 일단 깨지고 난 다음에 요날 좀 버텨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저번 주 목요일에 깼네요. 그렇죠? 목요일에 깨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만 조금 해놔놓고 일단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라오고는 있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 일단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올라오네요. 이전에 얘기할 때 이제 성일하이텍이 이렇게 박스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였나요? 저번주 금요일날 일단은 거래가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괜찮았습니다. 성일하이텍은 11월 18일날 요때 이제 윗꼬리 달았던 날이었죠. 실적 발표했었는데 전년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164억 정도 나오면서 한 90%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제 눈에는 KMW 좀 보이네요. 오늘 KMW가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한테 그냥 너무 관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장이 양대 시장 모두 다 일봉상의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만은 60분 봉상의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방향을 찾고 있는 기간에는 종목이 애매하면은 접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 말은 굉장히 좋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앙드레 코스트라니의
1화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는 걸 일단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여성분이 앙드레 코스트라니한테 선물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선물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시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저는 선물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선물을 하면 시장이 오를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빠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속으로 그 얘기는 시장이 오를 때도 손실이 나고 시장이 빠질 때도 손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로도 돈을 벌고 뭐 주식이 올라갈 땐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은 굉장히 좋아요.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인버스는 시장이 깨져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장이 깨지면 보통 그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70%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 부분을 보통 이제 말씀 좀 드려보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 하면 인버스를 하면 시장이 오르면 인버스가 깨져서 멘붕이 오고 시장이 내리면 인버스는 오르지만 종목이 깨져서 멘붕이 오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내가 이제 중급 투자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인버스를 보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깨지면 공부 좀 하면서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기로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는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체적으로는 패턴을 좀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수렴형 패턴으로 가고 있고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시장에. 요번에 잘하면은 아래쪽 지금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쵸? 보인다 1번?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서 잘하면은 모양이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고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관심 종목으로 일단 가지시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렸죠. 그 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등 시도를 합니다. 60분봉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하나에어로는 개별적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시장은 안 좋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보니까 무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렇죠?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시장이 근데 약세장으로 갈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약세장의 기본적인 시장 특징이 전강 전약 후약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후장이 항상 약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전에 잘못하면 오후에 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입니다. 그렇죠? 반등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일단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거 돌려야 돼요. 보입니까? 보인다 2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 거래소도 위에서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60분인데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거 돌아서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시장은 일단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네요. 30일 날 저녁 30일이 수요일인데 오후 7시에 저희 이제 추세 매매를 가르쳐 드리니까 추세 매매는 좀 어렵나요? 저만 쉽나요? 제가 다시 시장이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재해석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달 특강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도 제가 재해석한 캔들 매매법입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캔들 매매법은 아니고 캔들 매매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유튜브에서는 아래쪽 댓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시장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계속 회원방송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